고객들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게 될 텐데, 특히나 작년에 이제 디폴트 옵션 때문에 유독 이제 문의사항이 많아졌죠. 제가 고객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퇴직연금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사실 경제생활 하면서 평생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큰 금액을 모으는 계좌가 어떤 계좌냐? 사실 퇴직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펀드, ETF, 주식이든 돈을 모으다 보면은 중간중간 쓰일 때가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으다가 쓰고 하는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가 근로소득을 받는 동안에 계속 계좌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돈이 가장 오랫동안 모이는 계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방치되어 있는 계좌가 역시나 퇴직연금 계좌다. 심지어 본인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도 모르고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정부에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방치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관리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디폴트 옵션이. 그러면 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랑 어떻게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 혹은 활용하는 것 그 자체가 좋은지 안 좋은지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을 알아서 관리해준다가 디폴트 옵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사전에 지정한 대로 운용을 해주겠다, 이게 디폴트 옵션인데, 일단 먼저 퇴직연금의 현재 상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 가입 대상자 1195만 7천 명 중에 636만 8천 명이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가입 대상 근로자 전체에서 53.3%가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51.6%가 DC라고 부르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해 있고, 45.7%가 확정급여형 DB의 형태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1인당 평균 적립액이 4,315만 원, 연평균 납입액이 730만 원. 그러니까 대략 월 60만 원씩을 퇴직연금에 평균적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확실히 많죠, 생각보다. 내가 한 달에 60만 원씩이나 넣고 있어? 물론 이제 다 똑같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매월 퇴직연금에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51%가 넘는 사람들이 DC형에 가입돼 있다고 했죠.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전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는 금액 중에 58%가 DB형에 되어 있고요. 25.6%만이 DC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DB와 DC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DB는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가 운용의 주체인 거예요. 회사가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에 차곡차곡 잘 쌓아놨다가 퇴직할 때 그 사람 계좌로 이제 명의로 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DB인 거고, DC는 납입을 하는 동안,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그 자금의 운영 주체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근로자 본인이. 그래서 가입자 수에 비해서 DC가 적은 이유가, 대부분의 큰 회사들, 대기업들은 DB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일수록 DC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입자 숫자는 DC가 많지만 가입되어 있는 금액은 DB가 많은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DB형의 거의 대부분인 93.9%가 원리금 보장형, 쉽게 말하면 예금으로 자금을 운용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DC는 그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74.6%가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퇴직연금을 뭘로 운영하고 있다?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 방금 말씀드린 게 예금이 ISP, GIC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ISP는 금리 연동형,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더 주고 금리가 내려가면 덜 주고, GIC는 금리 보증형,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리를 보증해주는 게 GIC예요. 쉽게 말하면 예금 같은 거죠, 둘 다.
그래서 봤더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략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1에서 2% 사이에 평균 이자를 줬다는 거예요. 회사별로 이제 금리가 다르긴 하지만 보험사들도 마찬가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세 회사가 다 같은 기간 동안에 GIC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봤더니 이자가 삼성은 3.56%, 교보는 5.56%, 하나는 5.2%. 똑같은 예금 상품에서도 금리가 1, 2%씩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은행이든 증권이든 증권사는 예금이 없으니까 보험사든 예금을 가입해도 1에서 2%의 수익률을 대부분 평균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0%가 넘는 사람들이 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퇴직연금을 꼭 예금으로 굴려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 상품에도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표를 보면은 제일 그래프가 높은 게 가장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미국의 S&P 500 지수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11.79%를 기록했고요.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22년이라는 아주 장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수익률 6.39%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방금 예금에 넣으면 1에서 한 2%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만약에 S&P 500에 20년 이상 넣어놨다. 그럼 연평균 수익률이 몇이었죠? 6.39잖아요. 그거를 평균 납입 금액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5년간 평균 납입액 60만 원을 적립을 했더니 2%의 수익을 낸 경우와 그보다 4%, 연에 딱 4% 수익이 더 많이 난 6%의 예시로 굴려봤을 때 적립금의 차이가 얼마냐? 1억 7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60만 원씩 1년이면 700만 원, 720만 원, 그리고 10년이면 7,200만 원, 20년이면 1억 4천, 25년이면 대략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원금이 2억 정도인데 두 케이스의 차이가 1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죠. 1년에 단 4%만 차이가 나도 나중에는 원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폴트 옵션이 왜 나온 거다? 방치를 해놔서. 심지어 예금으로 굴려도 1, 2%밖에 이자가 안 되는데 그 예금마저도 가입자들이 어떻게 해두니까 방치를 하는 거예요. 예금은 보통 만기가 몇 년이죠?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예금 만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럼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냐? 예금 이자마저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최저금리,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금리로 방치되어 있는 계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두실 거면 디폴트 옵션이라도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디폴트 옵션은 뭐냐면 투자 성향을 진단을 받아 두시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투자 성향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예금이 만기됐을 때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알아서 최초에 해놨던 투자 성향 진단대로 그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 상품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운용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디폴트 옵션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로 고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디폴트 옵션으로 고를 수 있는 펀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TDF도 있고 BF, SBF, SOC 등등. 그래서 가장 안전한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부터 보다 수익률을 더 얻을 수 있는 TDF, SOC 순을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해? 사람들은 디폴트 옵션 할 때 뭘 선택한다? 여기 5개의 투자 성향 분석 결과가 있어요. 안정형부터 공격 투자형까지. 그래서 중간에 뭐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한 번만 한다고 했죠. 최초에. 대부분 뭐 선택할까요? 80% 이상이 안정형을 선택해요. 그럼 안정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융상품은 뭘까요? 100%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1에서 2%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디폴트 옵션을 골라도
나는 공격적이고 위험한 거 싫어. 안정형을 고르고 싶어. 고르는 순간 평생 뭐밖에 안 된다? 예금밖에는 선택이 안 된다. 이게 결국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라는 거는 경제 상황이 바뀌고 금리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증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도 그냥 내가 안정형을 딱 체크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평생 연 1%의 예금이자만 받아야 된다. 그리고 디폴트 옵션이 매년 예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조금 손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그럼 바로 디폴트 옵션이 바로 발동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지켜봐요. 이분이 자기 자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4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알림을 줍니다. 당신 지금 만기된 지 4주 됐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2주 뒤에 당신이 최초에 선택한 안정형, 뭐죠? 예금으로 다시 가입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매년 디폴트 옵션이 돼도 나는 몇 주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6주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6주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법정 최저 이율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 역시도 정답은 될 수 없겠죠. 이걸 한다고 해서 이제 내 자산이 방치되지 않고 잘 운용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반대 상황을 보면 그럼 공격 투자용으로 해두면 되는 거 아닌가? 공격 투자용으로 100%를 해버리면 TDF, 퇴직연금에서 그나마 가장 공격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TDF로 100%가 설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증시가 좋든 안 좋든 나는 무조건 주식 위주로 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금액을 모아야 하는 자산인데 아주 위험한 주식만으로 운용한다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도 계속해서 변경해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예금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TDF로 굴러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가 근로소득자라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은행 계좌, 급여통장이 연결되어 있는 은행 계좌 어플을 열어서 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아마 DB면 안 나오겠죠. 내가 운용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DB면 회사에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물어보세요. 혹시 저희 퇴직연금은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 DC인 분들은 바로 어플 들어가서 내 퇴직연금이 뭘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일하는 동안에 수익률이 몇 %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 PB들한테 그거를 어떤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게 좋을지 제안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디폴트 옵션 해놨다고 이제 내 퇴직연금 잘 굴러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퇴직하실 때 정말 크게 놀라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